안녕하세요. SW 라운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유니티로 게임 개발하기 6편입니다. 오늘은 4편과 5편에 이어 C# 프로그래밍 기초 마지막 편입니다. 이번엔 함수와 클래스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시간에 작성했던 퍼스트 프로그래밍 프로젝트에 새로운 스크립트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같이 지금은 사용하지 않은 코드들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start라는 메소드 안에 모든 처리를 작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처리가 길어짐에 따라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때 이 길어진 처리들을 의미가 있는 블록으로 분해하고 이름을 붙이는 구조인 함수 또는 메소드라고 부르는데 이를 사용하면 편리해집니다. 간단히 말해 함수는 동작의 묶음, 즉 코드들의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 동작을 수행하는 코드를 여러 번 반복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캐릭터가 스킬 1인 찌르기를 쓸 때마다 스킬 포인트, 즉 XP가 10씩 소모된다고 해봅시다. 이 기능을 코드 형태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만약 찌르기 스킬을 연속으로 10번 쓰게 된다면 이 코드를 10번 반복해서 작성해야겠죠. 일단 여기까지 열심히 10번 붙여넣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스킬을 쓸 때 효과음을 넣고 싶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열심히 복사 붙여넣기 했던 코드에 전부 효과음 재생이라는 코드를 넣어 모두 수정해줘야 합니다. 이건 정말 비효율적인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리한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함수는 길어진 처리를 기능 단위로 묶는 역할 외에도 메서드의 값을 전달해서 계산하거나 계산 결과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때 함수가 받을 값을 인수, 이 함수가 다른 곳으로 돌려주는 값을 반환값이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함께 메소드의 구조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더해주는 함수가 있다고 할 때 이 5와 2가 인수이며 이 5와 2가 add 함수에 전달되게 됩니다. 이 add 함수는 이 인수를 받고 자신에게 주어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5와 2를 더한 7이 변수 result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 이 리절트 값을 return, 즉 반환하게 됩니다. 이때 이 리절트 값을 반환값이라고 하며 함수에서는 이 반환값의 자료형을 함수 이름 앞에 적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리절트는 정수형이기 때문에 int를 붙여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제를 통해 함수를 직접 작성해 봅시다. 스킬 사용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 스킬 이름과 현재 스킬 포인트, 해당 스킬을 사용할 때 소모되어야 할 스킬 포인트를 넘겨주고 이에 맞게 스킬 포인트를 소모한 후 남은 스킬 포인트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찌르기 스킬인 경우에는 스킬 포인트 10씩 소모하고 막기 스킬은 스킬 포인트 5씩 소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즉 스킬 포인트를 200으로 초기화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useSkill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useSkill 함수는 소모하고 남은 스킬 포인트를 반환하기 때문에 이 함수의 반환값 자료형은 int입니다. 넘겨줘야 하는 값은 스킬 이름과 현재 남은 스킬 포인트, 소모되어야 할 스킬 포인트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킬 포인트를 스케일만큼 소모해주고 스킬 이름을 출력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반환값으로 스킬 포인트를 소모하고 남은 스킬 포인트를 넘겨줍니다. 이렇게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해당 스킬에 맞는 스킬 포인트가 정상적으로 소모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니 처리가 짧아지고 수정 역시 함수 내부 한 번만 바꿔주면 되므로 편리해집니다. 함수를 사용하면 반복되는 코드를 줄여주며 수정과 보안 역시 매우 간단해집니다. 다음 개념으로 클래스입니다. 앞서 함수는 처리들을 모아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클래스는 간단하게 말해 메서드와 변수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어떤 캐릭터가 있다고 합시다. 이 캐릭터에게는 체력, 스킬 포인트, 이름 등과 같은 정적인 값, 즉 변수와 공격, 방어, 스킬 등 어떠한 동적인 처리, 즉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캐릭터에게 주어진 체력과 이 캐릭터만 가지고 있는 스킬이 하나로 묶이지 않고 스크립트 여기저기 널려 있어 정의된다면 어느 변수와 어느 메소드가 연결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클래스를 사용하면 관계가 있는
변수와 메서드를 하나로 합칠 수 있어 스크립트를 관리하기 쉬워집니다. 클래스를 만드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래스 키워드 다음에 클래스명을 적고 그 안에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변수와 메서드를 써주면 됩니다. 이때 클래스에서 사용한 변수를 멤버 변수, 클래스에서 사용한 메서드를 멤버 메서드라고 합니다. 이 클래스라는 건 틀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든다고 할 때 먼저 자동차는 바퀴가 4개이고 운전대가 있고 달리는 기능, 멈추는 기능 등을 고려한 자동차 설계도를 먼저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빨간 차를 만들든 파란 차를 찍어내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설계도를 클래스라고 부르며 만들어진 자동차를 객체, 즉 다른 말로 인스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클래스를 가지고 실체화된 객체를 찍어내는 것을 인스턴스화 한다고 말합니다. 유니티에서는 하나의 클래스당 하나의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한번 직접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창에서 플러스 C# 스크립트를 클릭하여 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그 스크립트 이름을 플레이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 스크립트 파일에 들어가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 코드들은 다 지워주겠습니다. 이때 클래스만 남기고 다 지워주세요. 그 후 이 클래스 안에 캐릭터가 가질 수 있는 속성과 메소드를 넣어주겠습니다. 저는 변수로는 이름, 체력, 파워, 레벨을, 메소드로는 어택, 데미지, 레벨업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레벨 멤버 변수 앞 키워드 앞에는 private 그리고 나머지 변수에는 public이라는 키워드가 보입니다. 이 키워드는 접근 수직자라고 합니다. 접근 수직자란 다른 클래스에서 이 클래스 안에 저장된 다른 변수와 메서드를 접근 가능한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 public은 다른 클래스에서도 호출 가능함을 나타내고 private는 다른 클래스에서 호출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원래 스크립트로 돌아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까 만든 클래스를 사용해 객체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때 이 자료형을 써주는 것처럼 이 작성한 클래스도 인트나 스트링 같이 데이터형처럼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객체를 만들어낼 때에는 클래스명을 써주시고 변수 이름, new 키워드 다음에 다시 클래스명 후 괄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변수명 다음에 점을 찍게 되면 이 객체의 멤버 변수와 메소드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데 퍼블릭 키워드가 붙어있던 다른 변수들은 잘 뜨지만 프라이베이트가 붙어있던 레벨 변수만 뜨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접근 수직자를 통해 다른 클래스가 변수와 메소드에 접근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한번 값을 넣고 간단하게 출력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 1과 플레이어 2를 만들고 이름을 넣어준 다음 어택과 데미지 메소드를 써보겠습니다. 플레이어 1인 김동글이 박네모에게 어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플레이어 2인 박네모는 김동글의 파워인 10만큼 데미지를 받을 것입니다. 그 후 플레이어들의 체력을 출력해보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